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잠깐 숨을 참아보시겠어요? 몇 분이나 버티실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1분 내외이실 거고요. 수영이라든지 운동 좀 하신 분은 한 2분 정도까지일 겁니다. 자, 이렇듯 숨은 잠시만 멈추어도요, 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인체의 행동인데요. 이 숨만 제대로 쉬어도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미국의 제임스 레스터란 분이요, 2020년에 출간한 책이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책 제목이 호흡의 기술입니다. 제목을 봐서도 잘 알 수 있듯이요. 이제는 호흡을 하시는데도 기술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호흡의 중요성과요, 호흡의 방법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의 전문가들은요, 호흡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실 관악기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배우실 때도요,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올바른 호흡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악기를 부는 동안에 어지러움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운동의 컨디션을 최대로 끌어올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호흡 하나만으로도요, 몸이 상하는 일도 일어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시간이 지날수록요, 공기 중의 산소는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현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흡만 잘해도요, 훨씬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호흡 능력이 현저히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 쉬는 방법만 바꾸어도요, 훨씬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데요. 운동이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음식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호흡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호흡은 1순위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식품 영양과 자연치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식품 쪽에 집중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물론 자연치유 쪽에서 다양한 요법들도 활용하고 있지만요, 호흡을 다루어 본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흡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요, 치아의 부정교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은 동물은요, 오로지 인간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식생활과 관련이 깊습니다. 좀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요, 이에 대한 자극이 많기 때문에 연구치가 나오게 되면 자리를 잘 잡게 되는데, 너무 부드럽고 다져진 음식 위주로 섭취를 하다 보면요, 이가 자리를 잘 잡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유아기 때 턱뼈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턱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U자형이어야 하는데요. 잘 발달되지 못한 턱은 V자형으로 자라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입안의 공간이 충분하게 발달되지 못하게 되고요. 비강도 이렇게 좁아지게 되어서 호흡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약 40%는요, 코막힘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50% 이상에서는요, 건강상에 좋지 않은 질환들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턱뼈가 발달하지 못하게 되어서 코가 수축하게 되어가지고 공기의 흐름이 억제되고 숨길이 좁아지게 된다 보니까 점막이 조금만 비대해져도 숨을 잘 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코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어서 비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요, 일단 이비인후과에 가셔서요, 코 점막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고요, 염증을 관리하셔야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요, 치아 교정을 통해서 턱이 제대로 발달할 수 있도록 교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 주변에서도요, 치아 교정을 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먹기 때문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요, 비중격이 삐뚤어져서 교정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늘 한쪽 코가 막혀 있어서요,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비중격이 틀어졌다라고 해서 교정을 하니까 숨 쉬는 것이 훨씬 더 편해지더라고요. 다음으로는요, 운동량이 절대 부족해서 옵니다. 폐활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요, 호흡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자세도 영향을 미쳐서요, 구부정한 허리라든지 아니면 좁아진 가슴, 또 거기에 거북목도 한몫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호흡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호흡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호흡은요, 상황에 맞추어서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는 호흡도 좀 빨라져야 하고요. 주로胸식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호흡은 조금 가라앉히면서 복식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흉식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슴이나 어깨가 커지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말하는 것이고요.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를 통해서 횡격막을 움직여가지고 숨을 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정말 호흡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사실인가 생각되실 텐데요. 네, 사실입니다. 호흡법만 가지고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율신경이라고 하죠. 심장이 뛰는 것, 소화를 하는 것,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 효소를 분비하는 것 등등이 모두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흉식호흡은요, 교감신경과 연관이 깊고요. 복식호흡은 부교감신경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인위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자율신경을요, 호흡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흉식호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응애응애 아기 때는요, 복식호흡을 합니다. 아이들이 울 때 배를 한번 보세요.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면서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복식호흡은 잃어버리고요, 흉식호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건 성별하고도 연관이 아주 깊은데요. 여성의 대부분은 흉식호흡을 하지만 남성분들은 복식호흡을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는요, 흉식호흡보다는 복식호흡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죠. 흉식호흡을 하게 되면요, 소화기관들이 힘들어하게 되는데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은요, 대부분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인데요. 긴장을 하게 되면요, 흉식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 상태로 식사를 하게 되면 잘 체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거나 긴장한 상태에서 심호흡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흉식호흡을 하는 것을 복식호흡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흥분되어 있을 때요, 심호흡 몇 번만으로도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긴장을 하거나 흥분했을 때, 특히 부부싸움을 하시기 전에 서로 심호흡으로 복식호흡만 해도요, 이혼율이 확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증이 있을 때도 복식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데요. 흉식호흡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서 통증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자, 이때도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요, 통증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것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하는 라마즈 호흡법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호흡법은요, 두통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돼도 교감신경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도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코로 숨 쉬는 호흡법과 입으로 쉬는 호흡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입보다는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좋습니다. 코에는요, 코털을 비롯해서 코 속에 점막이 있어서요, 1차적인 면역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서요, 폐로 공기를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로 숨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코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코로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게 되어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는요, 약 45% 정도는요, 가끔 코를 골고요, 25%는 거의 매일 코를 곤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 정도는요, 수면 중 무호흡증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코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겠죠. 충분한 호흡이 되지 않게 되면요,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두통을 비롯한 염증성 질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입으로 숨을 쉬는 것보다 산소 포화도가 최대 20% 정도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요, 더 피곤하게 되기 때문에 꼭 코로 숨 쉬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요, 수면에도 영향을 미쳐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코로 숨을 쉬게 되면 학생들의 뇌 발달, 특히 전두엽 발달이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숨을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서요, 건강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나이 드실수록, 폐가 약하실수록요, 호흡법에 신경 쓰신다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오늘 내용은 좀 길었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